총기를 내리는 행위보다 힙파이어를 믿고 쉽게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이 힙파이어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 대표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큰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게임을 어렵게 하는 RPG와 FPS성이 있다고 본다면 각각을 쉽게 풀어나갈 열쇠가 3가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RPG성에 의해 이 부분을 탈코바케론 전반부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둘째, FPS성에 대해서는 크게 피지컬, 뇌지컬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피지컬은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뇌지컬은 주입식으로 배우면 된다지만, 그래서 피지컬을 길러라 라는 개소리가 아니라 이해하실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적어도 이해를 하고 싸우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명백하니까요. 즉, 오늘은 타르코프 슈팅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에 앞서서 타르코프에서의 죽음은 무엇인가 통계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지는가, 왜 죽는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약 30m 이상의 원거리에서 죽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거리에서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좁은 거리에서의 죽음이 대다수입니다. 왜냐? 시즌 초반 기준 30레벨 이하 기준 퀘스트들의 성향, 맵의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고배율로 무엇을 해라 라는 것들은 극소수예요. 교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게임을 시작한 초기에 해금이 안 돼 있어서 좋은 성능의 고배율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덤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50m 이상의 장거리에서 가장 많이 죽는 이유인 슈보네, 그리고 사운드 정보의 조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타코바케론 챕터 3에서 다뤘었죠. 또 2시즌 전에 있었던 랜덤 스프레드 패치 이후에 약 3에서 50m 거리의 교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표적 모딩 총들로도 연발로는 그 거리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우리들이 겪는 죽음의 통계를 봤을 때 20m 내외의 근접에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 20m 이하 기준 8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지는가? 조금 친다는 양반들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 걸까? 이걸 근거리에서만 기준으로 하여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한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스텝으로 천천히 도전을 해보세요. 자, 초보자의 가장 큰 문제 4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움의 문제예요. 왜인지 버티면 이길 것 같지만 발만 끌어도 고인물들은 바닥 재질 등 사운드 체크로 확실히 뉴비들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숨어있는 곳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죽여버려요. 이런 경우 차라리 두려움을 타파하고 나아가서 한 발이라도 쏴제껴야 경험이 되는 건데 시도조차 해보지 못합니다. 왜? 두려워서. 결국 이 두려움을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뭐를 해라? 튜토리얼 격인 야간을 가셔야 된다 라고 챕터 2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야간을 통해서 스케브를 쉽게 잡고 퀘스트를 하나하나 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게임에서 쫄보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서버에서든 결국 엉망인 네코드로 인해 이 핑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강푸시하는 것에 이점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도 탈코바케론 챕터 5에서 다루었습니다. 피커스 어드밴티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그게 여타 겪어왔던 AAA FPS 게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체감이 많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운드에 아직 덜 익숙해졌다. 제가 한 100시간 정도 걸렸던 바로 이 문제, 사운드 문제였어요. 제가 탈코바케론 챕터 2에서 내 자신의 발소리에 익숙해져야 나머지 사운드에 최대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체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더불어서 바닥 재질별 사운드야말로 정말 외울 수밖에 없는 레벨입니다. 타일, 유리, 나무, 철 등등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바닥을 밟았을 때 사운드가 다른 것을 캐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뉴비들은 익숙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운드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심을 갖습니다. 정보에 의심을 가지니 당연히 그 다음 행위에 대해 명확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일단 몸이 멈춰버려요. 빨리 엄폐를 하든 미리 예상 위치를 타겟하든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방향성을 말씀드렸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세 번째, 자꾸 아리가리 친다. 자, 이것도 다른 FPS, 특히 우리가 하이퍼 FPS라고 불리는 그런 게임에서 너무들 익혀오신 부분들이에요. 다른 게임에서는 보통 좌무빙, 우무빙을 섞어서 해줘야 이른바 와리가리를 쳐야 내가 덜 맞고 TTK가 길어지는 형태였는데, 이 게임은 고전주의 성향의 FPS라 헤드 한 방 맞추는데 핵심을 둬야 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씀 아시죠? TTK가 짧을수록 이 말이 빛을 발하는데, 내가 좌우로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에임이 완전히 뒤틀려 버립니다. 엄폐물을 끼고 싸우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무빙을 해서 한 탄창 안에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결국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 한쪽 방향으로만 무빙을 해서 끝내란 얘기예요. 어찌됐건 왔다 갔다 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관성 패치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피킹을 아예 안 한다. 자, 피킹 얘기를 여기서 처음으로 하게 됐네요. 제가 생각하는 피킹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격을 위한 피킹, 또 하나는 정보 수집을 위한 피킹. 정보 수집을 위한 피킹을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타르코프는 키 설정이 굉장히 많은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활용을 안 하시고 교전에 돌입
연습하시고 나서 목석처럼 가만히 서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최대한 은원패를 하면서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는 액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Q와 E 그리고 이걸 활용한 관성형 피킹, 좌측이나 우측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서 그 방향 쪽 Q나 E를 누르고 돌아오는 타이밍에 키보드를 탁 떼서 최대한 몸을 덜 드러내는 방식. 지금도 피킹 잘 쓰시는 분들은 종종 쓰곤 합니다.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냥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거나 하는 형식으로 하죠. 아무리 손이 꼬여도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WASD를 순서대로 누르는 건데 그게 어려울 수는 없겠지요. 정보 수집을 위한 피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정보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운드로 위치 파악은 대충 됐는데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에임을 갖다 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식의 피킹을 통해서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이 피킹에서 발전한다라면 또 쓰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탈코바케론 제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빙이 여기서 또 쓰입니다. 종종 보셨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 많은 유튜버, 스트리머 분들이 맵에서 일자 구조를 두고 뛰면서 좌 또는 우로 보빙을 한 다음에 상대방을 색적하고 탄을 빼는 행위를요. 이게 타르코프 PMC가 생각보다 움직임이 빨라서 좁은 공간을 저렇게 휙휙 뛰어다니면 웬만해서는 헤드 원탭이 안 내기 때문에 이런 보빙으로 상대방 위치 체크 또는 상대방의 탄약 소모를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탄약 소모를 일으키는 또 다른 방식은 후레쉬를 켜고 Alt S를 통해서 팔만 내미는 것인데요. 그럼 적은 당연히 후레쉬 때문에 비치는 것을 보고 예측샷이라도 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탄을 낭비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공격상 피킹은 당연히 이미 위치 체크가 끝났을 때 최대한 몸을 덜 드러내면서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겠죠. Alt A 혹은 Alt D를 눌러서 기울이기 각도를 조절한 피킹 등이 가장 주요하게 쓰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일반적인 Q와 E 더불어서 Alt 플러스 E 또는 Alt 플러스 Q인데 보통 피커스 어드밴티지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활용할 때 Alt E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 번에 확 나갈 수 있는 점이며 이른바 긁으면서 나갈 때 가장 효과적이게 되겠죠. 공격성 피킹은 보고 하라고 해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면 사운드에 따른 위치 선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와 색적을 통해 정보 수집을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 언제나 그렇듯 정보의 질과 양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운드 그리고 색적 이 두 개를 우선시하는 플레이 기반이 깔려야만 합니다. 앞서 말한 네 가지를 염두하고 플레이를 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샷발이 잘 안 올라온다, 도전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첫 탈코바케론에서 이 게임은 RPG고 내 PMC의 스킬 레벨에 따라 반동을 내 캐릭터가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샷발 개념으로 풀면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게임처럼 스프레이 형식의 반동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타르코프에서 연발로 총을 갈겨보시면 RPM에 따라 다르지만 초탄 발사 이후 3-4발의 탄약을 소모하고 나면 슬슬 에임이 내 마우스 위치로 찾아갑니다. 즉 내가 파일럿이 아니라 내 캐릭터가 반동을 잡는다. 이 타르코프라는 게임이 제시하는 프레임, 그 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체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습관성 플레이들이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타르코프가 FPS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타의 FPS랑 슈팅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샷을 쏘는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개념이 머리에 들어가셨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에임이 나오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내 캐릭터가 반동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행위는 뭐냐면 반동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게임에서처럼 계속해서 반동을 잡으려고 하시면 에임이 계속 내려가실 거예요. 다른 고전주의 형식의 FPS 게임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반동을 잡지 않는 것, 미세한 반동 컨트롤만 해야 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러다 보니 다른 FPS를 오래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즉 타르코프의 슈팅 시스템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행위는 첫째, 반동을 잡지 않는다.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아예 몸샷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반동으로 인해 헤드라인을 긁도록이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미세한 반동 컨트롤, 바로 이 초탄만 반동을 잡는다는 겁니다. 근데 FPS 장르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초탄 반동만 잡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도 습관적으로 마우스를 계속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동을 잡지 마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헤드슈터인 양반들이 자꾸 또락 스킬이 난다, 100% 아직 이 부분이 체득이 덜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솔직히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합니다. 에임 트래킹인데요. 말 그대로 상대가 움직이는 거 그대로 에임이 따라가줘야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피지컬한 요소고 사람마다 이 사람 피지컬 좋네 하고 딱 끝나버리는 이야기라 더 깊게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동 이야기로 돌아가서 실제로 제가 쏘는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결론적으로 초탄 잡는 걸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카스 1.6 때부터 해오던, 넷마블 카르마 때부터 해오던 그런 습관적 플레이들이 저한테도 남아있어서 저는 결국 반동을 잡지 않는 것까지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번에 이야기 드릴 것 때문에 초탄 잡는 행위가 저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힙파이어입니다.
힙파이어는 에이밍을 안 하고 쏘는 것을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힙파이어는 에임을 직접 했을 때보다 그 명중률이 떨어지지만 10에서 15m 내외라면 심각할 정도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초근거리에서의 교전 중 자꾸 패배한다면 클릭을 한 번이라도 덜 하시는 것이 낫겠죠. 상대방을 바로 제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힙파이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고전주의 성향의 FPS이기 때문에 탄을 많이 맞추는 게 절대 핵심이 아닙니다. 적게 맞춰도 제대로 된 곳에만 맞추면 그만입니다. SMG라면 헤드샷을, AR 계열이라면 또락스와 헤드샷을 노리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서 힙파이어의 존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 힙파이어는 다른 FPS 대비 타르코프에서 근거리 헤드슈팅을 쉽게 하도록 서포트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10m 이하의 근거리 상황에서는 줌을 하나 안 하나 크게 상관이 없다면 클릭을 한 번이라도 덜하고 내 손가락을 최대한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지 뭐를 또 누르고 하는 행위가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에임이 틀어진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게임은 에임 펀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걸 줌하고 있다가 맞으면 아예 줌이 비틀려 버리는데 힙파이어를 꾸준히 쓰게 되면 이 부분에서 그나마 영향을 좀 덜 받는 느낌이 듭니다. 증명되지 않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힙파이어를 자주 쓰면 감각적으로 게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에임 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힙파이어를 타르코프의 슈팅 시스템에서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감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두세 발 갈기다가 거의 5발대로 못 맞췄다 하면 에임을 바로 수정합니다. 바로 미묘하게 꺾어서 에임 트래킹을 시도를 하거든요. 이 레벨까지 오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많이 들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탈코박 게론이라는 제목치고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제 관점에서 이걸 익히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힙파이어의 존재 자체를 믿어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체득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믿고 쏜다가 아니라 쏘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예 의심 이전에 행위가 나가야만 합니다. 이 거리에서 줌 안 땡기면 안 맞지 않을까? 이런 게 애초에 없어야 됩니다. 일단 갈기세요. 왜냐면 대부분의 FPS 유저는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이 게임을 시작을 하니까요. 다들 겉으로만 봤을 때 FPS 게임처럼 보이기에 더더욱 줌 후에 샷을 쏘려고들 합니다. 근데 겪어보시면 아십니다. 여태까지 이런 게임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쏘는데 왜 이렇게 잘 맞아? 또는 근데 심지어 그 힙파이어를 보정해주는 아이템들이 있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죠. 자, 이제 힙파이어라는 개념이 장착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연습은 이 지점이 내가 생각한 지점이 맞는가 입니다. 그냥 이동하다가도 힙파이어로 보다가 우클릭을 해서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이게 헤드라인인가? 나의 힙파이어가 맞을지 안 맞을지를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인데 사람이 없을 땐 그냥 벽 대충 보고 이쯤일까 해보는 것이고 사람이 있을 땐 15m 이하라면 줌을 풀었다 놨다 하면서 쏴보세요. 분명히 맞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 느낌을 정교하게 일정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힙파이어라는 시스템에 신뢰가 생겼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0m 안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아예 오른쪽 클릭 줌을 하지 않는 버릇부터 들여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정확히 알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에임을 얼마나 내리고 있었는지. 여기서 말하는 에임을 내린다는 것은 그냥 이동 시에 기본 에임이 정중앙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헤드라인을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헤드라인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또락스는 초탄이 박힐 수 있는 곳에 에임이 가 있어야만 하는데 고전주의 성향의 FPS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에임을 계속 내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총기를 위로 들면 들수록 시야가 방해받는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내 생활률에 극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많은 걸 보려고 하는 것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바로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어느 게 더 우선순위냐? 근소하게라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총기를 내리는 행위보다 힙파이어를 믿고 쉽게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기본 에임을 올리는 것이 이 힙파이어의 핵심입니다. 나한테 위협이 되는 장소라면 보빙이나 좌우를 봐가면서 시야로 미리 그 정보를 입수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어느 지점을 시야로 체크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가까이 달려드는 것은 사운드로 체크를 합니다. 내 앞에 적을 죽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생활률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결론, 총을 헤드라인에 맞도록 미리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힙파이어로 포탄부터 4-5발 사이에 적을 조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미리 거기에 에임이 가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으세요? 바로 최종 모딩을 써라. 그러려면 레벨과 해금이 우선이다. 즉 RPG다. 지겹다. 지겨우시죠?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RPG 게임이기 때문에 메카닉 말렙이 해금되는 42렙을 찍어야만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너무 비싼 값에 총기의 최종 모딩을 하거나 모딩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총기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루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한 판 한 판이 잃을까봐 너무 두렵고 또한 두려움은 또다시 반복을 시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자주 죽는 이유를 유발하게 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요. 즉 야간과 퀘스트를 병행해서 RPG로서의 이 게임을 끝내놓고 이른바 내가 원하는 최종 모딩 총기로 꾸준히 꼴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총기를 기준으로 교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힙파이어에 말씀드렸던 이 힙파이어를 보정해주는 아이템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힙파이어의 명중률을 보정해주는 아이템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템은 전술 후레쉬라고 부르는 모든 아이템입니다. 디발이든 그냥 일반 후레쉬든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채널의 M4A1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이 WMX가 굉장히 특히 편하다. 왜? 원터치로 일반 후레쉬와 IR 후레쉬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간 투시경을 많이 느끼는 이 야간을 제외한 주간에서는 항상 IR 후레쉬 버프를 받을 수 있도록 켜놓는다가 핵심입니다. WMX가 아니라 디바리어도 되고 야간 투시경을 쓰지 않는 시간대에는 항상 적외선 후레쉬, IR 후레쉬를 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팁일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각, 후레쉬, 힙파이어 이 세 개를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저는 보통 후레쉬를 총 우측에 달고는 합니다. 내가 보통 우각을 잡을 때 0.1초라도 상대방 눈뽕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인데 그래봤자 0. 몇 초 차이도 안 나겠죠. 확실하게 푸시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반 후레쉬 켜고 들어갈 때 어찌됐건 우각을 잡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니까 무조건 후레쉬를 우측에 달게 되었습니다. 저랑 플레이 하시는 분들께서 종종 여쭤보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우각에 대한 것들은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르코프가 하드코어를 표방하고 장르로 내세울 정도이기 때문에 웬갓 FPS를 섭렵하고 오셔도 타르코프에서 두드러 맞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좀 쏜다 하는 양반들은 이 게임 입문 때 이 생각을 무조건 합니다. 내가 다른 게임에서 좀 치다 왔는데 내가 이 정도라고? 같은 생각을요. 그러니까 게임이 짜놓은 틀,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이 게임을 FPS 장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한 줄 정리. 첫째, 반동을 잡지 않는다. 그게 최적이 됐다면 초탄 반동만 잡는다. 둘째, 화면 정중앙을 헤드라인에 항상 얹어놓고 힙파이어를 믿고 쏜다. 레이저 및 후레쉬를 꼭 켜는 연습을 같이 한다. 셋째, 상대적인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해 최종 모딩을 기준으로 지속 체득을 할 수 있도록 RPG 환경을 졸업시켜 놓는다. 한 가지 더. 제가 보통 뉴비분들한테 종종 말씀드리는 지론이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다. 저는 뉴비나 초보자분들에게 가변 배율과 DMR을 주력 총기로 초반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총기가 없으면 있는 거 써야겠지만 실력 상승을 위한 총기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첫째, 식생이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은 게임입니다. 무슨 뻥 뚫려있는 저격 맵이라고 부를 만한 우드 등대에서도 식생이 굉장히 많아요. 배율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다른 FPS 게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확실히 적다. 이게 제가 내린 첫째 결론이고요. 둘째, 이 게임은 구조적으로 트래킹샷이 어렵습니다. 왜? 이쯤이면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이 게임에서 뭐가 어려운 이유 하면 대개 결론 하나입니다. RPG 게임이니까. RPG 게임이기 때문에 스캐브에 따라, 유캐브에 따라, 유저에 따라 누구는 힘작을 했고 안 했고 누구는 멜도닌이나 SA6를 빨았고 안 빨았고 나아가 과적 상태인지 초과적 상태인지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게임 자체가 내 캐릭터들이 전부 다 등가속도 개념이 있습니다. 뛰자마자 바로 최대 속도의 달리기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타 게임과는 다르다 보니까 트래킹샷 자체가 어려운 것이 팩트입니다. 배그를 예로 들어볼게요. 배그 때부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트래킹샷에 대한 그 개념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으니까 어떤 무장을 해도 뛰는 게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상 배그에서는 한 10% 내외였습니다. 배그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와리가리 치는 거, 점프 정도였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만히 일직선상을 뛰는 것 정도는 잘 쏴야만 했습니다. 잘 쏘려면 많이 쏴보면 됩니다. 왜?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이고 변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타르코프는 RPG 게임이다 보니까 단순히 뛰는 것에만 해도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익숙해지기 어렵고 체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드샷을 위주로 게임 플레이가 구성되는 가변 배열 자체를 비선호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안 맞거든요. 내 샷발을 철저히 나 혼자 통제하고 싶은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프레임 떡락. 타르코프의 경우 배율을 확대를 했을 때 그 화면을 이중으로 렌더링하고 출력을 합니다. 확대된 부분에서 그래픽 처리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QHD 기준 평균 프레임이 150에서 160 정도 나오는 컴퓨터에서도 배율을 사용을 했을 때 100프레임을 겨우 방어하는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즉 게임 플레이 도중에 프레임이 위아래로 50씩 총 100이 차이 나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자, 넷째, 비쌉니다. 그냥 조준경 하나 얻는 거랑 많이들 쓰는 부두, 레이저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홀로그램을 기준으로 2~3배나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또한 뉴비들에게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로 작용합니다. 자신의 힙파이어 등 근접 샷발이 많이 올라오고 루블 등의 재화가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때가 되었을 때 DMR과 배율을 쓰셔도 게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다. 차라리 그 돈으로 수류탄을 더 많이 들고 다니는 게 낫다. 자, 수류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 탈코박 개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챕터는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탈코박 개론, 탈콥 교전에 필요한 각과
턴 개념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송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